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제 물리 영상을 이제 한창 수특 1단원 올렸을 때만 해도 더 죽을 뻔했는데, 지금 이제 날씨가 벌써는 아니죠. 드디어 이제 추워져서, 이 추석이 넘어서야 좀 추워져서, 이제 창문을 닫게 된 시점에 영상을 찍게 됩니다. 원래는 못 찍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댓글들이 조금 달려서 뒤에 거 언제 올라오냐고. 별 기대 안 하고 올린 영상에 뭐 그렇게 절 필요로 하는 댓글들을 봐서 제가 뭐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영상 설명이 되게 자세하거든요. 근데 저도 스특이나 이런 EBS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좀 보면 설명들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계속 얘기하죠. 사과가 왜 빨개요? 나는 왜 빨간지를 물어봤는데 해설을 보면 사과가 빨가니까 빨갛다. 그러니까 기억이 왜 답이에요? 기억이 답이니까 답이야. 이런 풀이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런 풀이 보면 진짜 짜증나는데, 이거는 꼭 유튜브 해설만 그런 건 아니고, 막 특히 모의고사 같은 거 해설을 보면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해설이 되게 이렇게 미흡한 거죠. 그래서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들어가고 길어지니까 솔직히 찍을 때 진짜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찍은 것도 있어. 엄두가 안 나서. 사실 시도는 했는데 특히 역학적 에너지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기출문제 수능특강 수능 완성을 다 이제 아우르는 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일이 커져서 그래서 오히려 영상을 못 찍었었어.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그걸 다 찍고 다 하려고 하면은 아예 시작도 못 하겠다 해서 일단 수능 완성부터 해서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은 다 풀고 다 해설을 하고 근데 근본 개념이 되는 이제 기출 문제는 몇 개 찝어서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올리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뭐 영상 언제 올라오나요? 라는 댓글에 제가 꼭 달겠다고 하면서 뭐라 했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꼭 기대해달라고 했는데 음, 아마 물리에서 뒤에 부분에도 뭐 전기도 좀 어렵고 전기력 거기 이제 야바이 문제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막 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인데 거기도 좀 어렵고 파동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제일 어려운 건 20번에 나오는 이 에너지 보존이잖아요. 그리고 가장이 아니라 그냥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할 거고 그럼 반드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시간 안에 바로 풀어요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해조차 안 되고 손도 못 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에너지의 변화량이 너무 이제 와닿지가 않아서. 근데 그걸 해소할 수 있게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시간 단축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알려준 방법을 숙련하고 숙련해서 시간 안에 푸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대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풀 수 있게 풀 수 있게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1번을 딱 봤을 때 이제 스몰 토크 그만하고 한 4분 했네요. 혀가 길었는데 1번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문제를 한 번씩 다 풀었고 수능 완성 저도 오랜만에 봐서 수능 완성 문제 풀면서 재활 운동을 좀 물리 재활 운동을 좀 했어요. 요즘에 화학 문제밖에 안 풀어가지고 난 또 화투를 하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화학에만 그러다 보니까 물리를 다 까먹었는데 여기 지금 1번에 제가 뭐라 썼냐면 저 문제 풀고 항상 메모를 하거든요. 이렇게 썼어. 빨간색 글씨로 그대로 가면 써줄게.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모든 게 그냥 여기 하나에 다 담겨요. 뭐 마찰력, 탄성력 지금 그 추가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인 거야. 근본 개념은 그냥 1번, 2번, 3번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라 썼냐면 에너지 주입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떤 게 담겨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 보존이 역학적 에너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체 A한테 지금 A의 운동 에너지와 A의 위치 에너지가 있어. 그치? 그럼 제가 이 지점을 기억이라고 한번 해보고 이 지점을 니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항상 위치 에너지를 할 때는 기준선을 잡아줘야 되거든. 근데 당연히 여기선 수평면을 0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줄이고 위치 에너지 또한 0줄일 거예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 이 둘을 합친 에너지 또한 0줄이 되겠지. 근데 니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인식을 이렇게 하라고. 여기 면적이 35줄이 나와요. 이 계산할 때도 사다리꼴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속도가 속도에서 했었죠. 항상 여기 중점이 17.5잖아. 그치? 그거 곱하기 가로의 길이 직사각형을 생각해서 2 해서 35줄. 어쨌든 이게 35줄. 그럼 이 35줄의 의미가 뭐냐고. 이 힘은 외력인 거고 산선력도 마찰력도 아니잖아. 그치? 전동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이 물체 A한테 35주를 주입한 거예요. 주입한 거. 이렇게 인식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주입이 끝난 니은에서는 운동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쳐서 35줄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10N짜리가 2m 올라갔으니까 20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운동 에너지가 15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선 역학적 에너지가 0줄이고 니은에선 35줄이다가 중요한데 1차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점부터는 봐봐. 외력이 그러니까 중력만 작용하지. 이 시점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외력이 개입을 해요. 그럼 그만큼 에너지가 주입되거나 뺏긴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주입됐으니까 35줄이 되는 거야. 주입됐냐 뺏겼냐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것도 뒤에서 설명할 텐데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내가 모든 게 담겨있다고 한 얘기는 지금부터 35줄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니은부터 그 어떤 지점에서든 다 35줄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인식이. 봐봐. 여기서부터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했을 때 다 35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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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줄이 되는 거야. 이거 쉽다고 생각하지. 왜 당연한 걸 얘기하지라고 하지만 이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는 거니까. 몰라서라기보단 이 진짜 이 가슴 안에 여기 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건 진짜 느껴야 되는 거거든. 어쨌든 그럼 어떻게 되냐? A 위치로부터 A의 최고점의 높이는 이건 이제 약간 관용적 표현인데 A가 어디까지 가겠냐? 이 지점은 A의 속도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럼 그 점을 디귿이라고 한번 해볼게. 디귿이. 그럼 여기가 0줄이 되고 0줄이니까 근데 35줄이 돼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운동에서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가 35줄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높이가 3.5m일 때고 근데 니은으로부터의 거리니까 1.5m가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문제를 다시 내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돼서 다시 기억으로 되돌아올 거 아니야? 그럼 그때의 속력을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대답하냐면 거기를 기억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다시 되돌았을 때 기억 프라임. 그럼 다시 되돌았을 때는 얘랑 다르단 말이야. 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빵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에너지가 35줄 주입된 상태야.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왜? 외력이 개입하지 다시 개입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35줄이 유지된 상태로 근데 이거는 뭐야? 위치 에너지가 빵줄이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35줄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때는 속력이 있단 말이야. 땅에 부딪히는 속력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v제곱이 35다 라고 해서 v제곱이 70이 되는, 그때 속력은 루트 70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한 번 더, 여기를 리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리을인 지점에서는 그럼 그때 속력은 얼마일까라고 해보면 그때 높이가 10줄이잖아. 그러니까 10줄이니까 25줄이 될 거고, 그럼 뭐 속도가 나온다는 거지. 이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얘기했죠. 쉬운 문제에서 핵심을 뽑아내야 어려운 문제에서 다는 거야. 쉬운 문제 쉽다고 내가 풀었으니까 넘어가면 그럼 어려운 문제 가서 아무 그 힘도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풀어요. 물론 이건 잘 안 쓰, 여긴 안 쓰고 요 두 개만 쓰는데 이런 표를 작성해서 풀기 때문에, 알죠? 진짜 모든 문제를 다 풀거든. 잘. 그래서 여러분들도 표를 활용해서 풀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번은 약간 맛보기였고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수능 완성 바로 들어가진 않고 내가 왜 1번이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했는지 기출문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45번 문제, 45번이 아니라 2018학년도 수능 16번 문제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근본 개념이라고 했고 항상 문제를 볼 때 어떤 힘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연습할 때는 그걸 적는 게 좋아요. 중력은 그냥 내가 일부러 검은 색깔로 했어. 여기 보면 중력 마찰력, 중력 탄성력, 중력 탄성,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써졌니? 중력 탄성력 마찰력, 이렇게 힘 3개. 이 이상은 잘 없지. 중력은 검은색으로 하는 이유는 중력이 없는 경우는 없거든. 그럼 중력과 누가 개입하냐, 뭐 보통 이 문제인데 이거 정답률 28%예요. 28%. 거의 다 틀렸다는 얘기고, 근데 얼마나 쉽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인식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 그래서 이때가 위치 에너지가 뭐 0이 되겠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수평면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A는 위치 에너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A의 운동 에너지, A의 위치 에너지 안 쓰니까 B의 운동 에너지, B 위치 에너지. 내가 볼 에너지의 종류는 이 세 가지란. 자, 그럼 A가 있는 점을 이제 기준으로 P 지점, Q 지점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P 지점에서는 전부 다 빵줄이야. 시작이니까. 뭐 항상 빵줄인 거 아니죠. 빵줄이라고 내가 설정하고 가겠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봐봐. 30N의 힘으로 뭐 빨리 잡아당기든 늦게 잡으면 뭐 어쨌든 0.4m를 당겼어. 그럼 30 곱하기 0.4를 하면 12줄이기 때문에 인식을 어떻게 하냐. 내가 Q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원래 역학적 에너지는 빵줄인데 12줄만큼 주입이 됐고, 오케이? 그리고 이 뒤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12줄인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에너지 보존 유지된다. 그러니까 P에서부터 Q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보존 안 되지. 증가하잖아. 왜 그런 거야? 중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외력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하고 있어. 근데 Q 지점을 넘어간 순간 손을 놨잖아. 그러면은 외력이 작용 안 하고 올리 중력만 작용하지. 그럼 그때 비로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유지된다고. 그러면은 그때 12줄이니까 이게 깎일 일도 없고 늘어날 일도 없다라는 거지.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사실. 물론 그 전에 B가 1kg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거 10N으로 잡아당겼을 때 정지했으니까 1kg이지. 자, P에서부터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 올랐어? B 같은 경우는 얘가 0.4m 이동하니까 얘도 0.4m 이동했을 거잖아. 그래서 계산해보면 4줄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다라고 했어. 그럼 운동 에너지는 2줄만큼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6줄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너무 당연하죠? 얘가 6이니까 근데 합쳐서 12가 나오려면 A가 6이라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항상 선이 연결돼 있으면 속도와 가속도 이제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인데 속력이 무조건 똑같아. 그럼 질량의 비율과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똑같다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3대 1이네? 그럼 질량 또한 3대 1이다라고 이건 이제 뭐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알면 되고 대부분 이 정도는 알죠. 그래서 A가 3kg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P를 지나는 순간 그럼 봐봐. 이게 Q를 지난 다음에 궤적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P를 딱 지난다는 거지. 이걸 어렵게 푸는 방법은 뭐 속도, 가속도 막 그래프 그려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얘를 막 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그건 그런 중간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다시 P로 돌아왔을 때 핵심은 이거예요. 그때도 결국 역학적 에너지는 12줄일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이랑 다르다는 거야. 처음엔 빵으로 시작했지만 에너지가 주입된 상태로 12줄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TV 12줄이라는 거야. 난 중간은 모르겠고 그냥 어쨌든 다시 되돌아왔을 때 역적 에너지 12줄이겠지. 근데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빵줄이겠지. 왜? B의 위치 에너지가 왜? 되돌아왔잖아. B도 되돌아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의 합이 12줄이 돼야 되고 근데 3대 1일 거라고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가 9줄이고 여기가 3줄일 거다 해서 답이 9줄이다 이렇게 된다. 자, 제가 대단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만큼 기본 개념은 단순하잖아. 에너지가 그냥 계속 유지된다고. 근데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걸 느껴야 돼. 여기서부터는 계속 12줄이 돼. 이게 진짜 느껴져야 돼. 아, 계속 12줄이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막 A가 막 이렇게 막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여기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무조건 12줄이라는 거야. 그게 와닿아지면 다시 피해 되돌아왔을 때도 12줄이다라는 게 확신이 든다고. 근데 그때 B의 위치 에너지가 빵이니까 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에너지 보존의 개념은 이 이상 이 이하도 없어요. 그럼 근데 왜 어렵냐? 얘가 어렵다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것들이 참 많은 거야. 밑에서도 봤듯이 이제 탄성력, 마찰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힘의 종류만 달라지냐? 그게 아니야. 문제 사항도 좀 그래요. 지금은 여기는 이렇게 수평면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A가 위치했을 때 또 약간 다르고 막 요런 문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별의별 상황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서 어려운 거지. 기본 개념은 이게 다다. 진짜 이게 다야. 알지? 그래서 그런 거 상황 하나하나 다 하기엔 너무 많아서 힘의 종류에만 좀 그러니까 탄성력, 마찰력 이런 거에는 적용을 어떻게 하나 그런 거 설명을 대략적으로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수능 안중. 오케이. 그럼 마찰력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번엔 물체가 하나네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운, 위. 근데 이제 마찰력이 들어있잖아. 그럼 저는 이렇게 적어. 그리고 지점들을 적어. O, A, B, C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0줄로 잡을 수 있지만 그냥 보통 웬만하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너무 밑에만 해서
위치 에너지 무조건 플러스로만 쓰려고 하지 말고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지. 위치 에너지가 빵줄인 거야, 빵줄. 그럼 밑에 있는 것들은 음수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보면 처음에는 빵줄이야. 그치? 근데 힌트들을 좀 보면 O에서부터 B가 위치 에너지 차이가 32줄이래. 그럼 B에서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32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왜 20번이잖아. 그럼 뭔가가 또 있다고. 이 플러스 알파들을 잘 메모해 놓는 거야.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O에서부터 B까지는 어쨌든 뭐야? 등가속 운동이야. 그럼 뭐 VT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냥 속도가 0에서부터 시작하는 직선 하나란 말이야. 그치? 그럼 A점일 때가 시간이 t라고 하고 B지점일 때가 시간이 2t라고 한다면 일정한 시간 간격이니까. 공식으로 해도 좋죠. S는 2분의 1 AT 제곱이잖아. 근데 어차피 여기는 지금 가속도가 다 유지된다고. 그럼 A에서부터 B까지는 A와 B는 속도가 1대 2야. 그럼 제곱을 하면 1대 4겠죠. 움직인 거리는.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L이라는 거야. 그쵸? 지저분하니까. 여기가 L이면 여기가 4L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어차피 높이 차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높이도 여기가 h면 여기는 이렇게 4h란 말이야. 그럼 이걸 보고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4h 내려올 때 4h만큼일 때 32줄이 변한단 말이야, 위치 에너지가. 그럼 h만큼 변하면 8줄이 변하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a 지점일 때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8줄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봐. 마찰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 B까지 계속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처음이 빵줄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여전히 빵줄이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마찰열까지 다 더해서 빵줄이야. 그럼 A에서도 빵줄이어야 돼. B에서도 빵줄이어야 되고 C에서도 빵줄이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닌 거야. 마찰력과 탄성력이 들어왔을 때 팁이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보면 그럼 어려워. 그냥 에너지 보존으로 볼 거야. 운동에서 위치하는 마찰력까지 다 합쳐서 걔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그냥 너도 껴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역학적 에너지만 보존되고 마찰력이나 탄성력이 끼어들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어, 왜곡이란 말은 좀 그런데 뭐 변화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더 헷갈리고 그냥 에너지 보존의 관점을 들어간다는 거지. 마찰력까지 다 합쳐서 그 세 개의 합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빵줄이니까 계속 빵줄인 거야. C에서도 빵줄인 거야. 다 합치면. 어쨌든 B에서 운동 에너지는 역시 그럼 32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V고 여기 속도가 2V니까 운동 에너지 4배일 거야. 그래서 4배인 거야. 그치? 어쨌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마찰력을 받아 역학적 에너지가 18줄만큼 감소했다. 그럼 뭐야? 마찰열이 18줄이라고. 18줄이 여기서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걸 18줄이라고 이제 써. 이렇게. 마이너스로 써야 되는, 아니 플러스라니까?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열이 발생을 했잖아. 18줄이라고. 그럼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O에서부터 B까지 32줄이 아까 썼지. 그럼 이거 A에서부터 C가 60줄 차이래. 그럼 여기서부터 60줄 차이야. 그럼 마이너스 68줄이겠죠. 그럼 얘네 셋을 다 합쳐서 0줄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에너지 얼마? 50줄이야. 그래서 50줄이야. 오케이? 이렇게 뭐 풀겠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중력과 마찰력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얘까지 다 껴서
에너지 보존에 사용하겠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더해서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오히려 얘가 어려운 거야. 이 일정한 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S는 2분의 1 AT 제곱을 써서 이게 1대 4구나. 이게 이제 오히려 얘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기본 개념은 쉬우니까. 맞죠? 그럼 또 탄성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중력과 탄성력 보겠습니다. 이 문제 많이도 어려워하죠. 탄성력은 마찰력과 다르게 살짝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어떤 배경 지식이냐면 이 나를 꼭 제시를 한단 말이야. 꼭 농수철 보면 이 힘의 평형 이루는 그때 길이를 알려줘요. 얼만큼 압축되거나 늘어나는지. 이걸 왜 알려주냐면 KD 이렇게 쓰잖아. 탄성력을 인식할 때는 원래 길이에서 압축됐어. 그럼 어디로 힘을 작용해? 지금은 위로 가려는 거야. 왜? 이 길이가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것과 중력 mg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즉 KD는 mg라는 이 관계식을 주기 위해서야. 근데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2분의 1 d를 곱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오른쪽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탄성 에너지고 얘가 위치 에너지잖아. 그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분의 1 kd 제곱을 1 탄성 에너지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해요. mgd 같은 경우는 뭐 mgh, mgd는 1 위치 에너지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2분의 1 mv 제곱은 1 운동 에너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왜냐면 이 영어를 다 쓰고 있으면 너무 시간에 압박이 들어도 시간 안에 잘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1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 위치 에너지다라는 관계를 알려준 거라는 거지. 저는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쓴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물체가 하나니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자 이제 탄성 에너지까지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탄성 에너지까지. 그럼 여기를 유지점이지? 자, 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 지점. 그리고 이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빵줄인 거야. 근데 지금 정지해 있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모두 빵인 거야. 근데 탄성 에너지는 얼만큼 돼 있는 거냐면 조심해야 돼. 2D가 아닌 거야. 원래 길이에서부터는 3D만큼 압축된 거야. 그럼 얼마야? 구탄성 에너지죠. 2분의 1 K의 9D 제곱이니까. 오케이? 구탄성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라를 봐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라고. 라는 올라가서 물체가 어쨌든 정지해 있지. 그럼 물체 따지지 않고 운동에서 빵인 거야, 지금 물체가. 탄성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D만큼 압축시킨 상태야. 그러니까 4분의 1 탄성 에너지라고. 그치, 4분의 1 탄성 에너지라고. 근데 아까 위에서 세팅을 해놨지. 1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 위치 에너지다. 즉, 9탄성 에너지는 4.5 탄성 위치 에너지예요. 4.5 위치 에너지. 2분의 9 위치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지. 분수로 표현하면. 그럼 4분의 1 탄성 에너지는 8분의 1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그럼 얘는 얼만큼이 돼야 되냐고. 얘가 지금 8분의 36 위치 에너지잖아. 그럼 얘네 셋을 더한 것도 8분의 36 위치 에너지가 얘가 8분의 35 위치 에너지가 돼야 된다.
8분의 35 mgd 뭐 이렇게 되겠지, 영어로 쓰면. 근데 그게 기준점으로부터 얼마큼 간 건데? 여기만큼이 3d야. 이만큼이 0.5d야. 거기에다 x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5d 플러스 x가 8분의 35d가 된다는 거예요. 얘 분수로 다시 바꾸면 2분의 7d죠. 다시 8로 통분하면 8분의 28d야. 그러니까 x가 8분의 7d가 된다라고 나온다는 거지. 니은까지 간단하게 나온다라는 얘기. 이거는 내 표현인 거지. 뭐 각자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난 계속 이렇게 풀 거거든. 위치 에너지를 이제 mgd, mgh, 1mgd, 1mgh 뭐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하면 편할 거예요. 뭐 어쨌든 디귿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와 관련된 첫 번째 얘기가 이제 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이 2분의 1d를 곱해서 요거를 뽑아내야 된다. 요 관계를. 위치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의 관계를 이제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지식이 뭐냐면, 그냥 얘야.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언제 나오냐라는 거지. 잘 생각해보면,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올라가. 이제 올라가죠. 쭉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요 순간에, 그러니까 물체를 아래로 당기는 힘은 mg로 계속 일정해요. 중력은. 근데 처음에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위로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 탄성 에너지가, 탄성력이 중력보다 크단 말이야. 왜? 이만큼일 때 탄성력이 중력과 똑같대. 그럼 더 압축됐을 때는 탄성력이 더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물체가 다지점에서 나지점으로 여기까지 갈 때는 위로 알짜임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근데 봐봐. 여기서 이렇게 요 지점 조금만 더 올라가도 탄성력은 이거밖에 안 되고 중력은 계속 똑같은데 그러니까 탄성력이 작아지는 거야.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돼? 아래로 힘을 받는다. 바로 아래로 움직이는 건 계속 위야. 위의 방향인데 속도는 느려진다는 얘기지. 그럼 속도의 최대값은 언제냐? 나지점일 때라는 것을 간파해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나지점까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나지점부터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지. 알짜임이 아래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값을 갖는 지점이 어딘가가 중요한데 그게 나지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거는 글쎄 탄성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탄성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다 같은 경우. 디귿 같은 경우. 어쨌든 나지점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나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기준점으로부터 ED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위치 에너지야. 즉 EMGD라는 거지. 탄성력은 얼마인데? D만큼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1탄성 에너지야. 즉 0.5 mgd, 0.5 위치 에너지다라는 거지. 그럼 아까 계속 뭐라고 했어? 모든 에너지를 합치면 어느 지점이든지 4.5 mgd여야 돼. 구탄성 에너지. 그러니까 얘네들 합치면 2.5잖아. 그래서 2 mgd라고. 그래서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리만 뭐 모든 문제가 그렇겠지만 생각보다 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지. 물론 요즘 너무 어려워요. 지금 2021학년도니까 뭐 그런 거지. 막 최근 문제들 보면 가관이야. 하여튼 밑에서 하겠지만 탄성력, 마찰력 막 이런 거 다 섞고 뒤집고 볶고 막 하잖아. 근데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런 배경 지식들이 좀 많아야 된다. 근본 원리는 에너지가 보존된다겠지만 뭐 여기서 다 하진 못했어도 탄성력은 그 힘의 평형점이랑 아마 수트 쪽에 있을 텐데 평형점 여기서 얘기한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점 뭐 그런 점들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받아들이기 힘들 테니까. 자, 이제 마지막 중력, 탄성력, 마찰력 다 들어가 있는 문제로 한번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해설지는 다 변화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짜 이해하기 힘들 거거든. 저도 그랬고 내가 사실 이렇게 푸는 이유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 감소한 게 위치 에너지로 단순히 그것만 하면 이해하지. 근데 막 마찰력, 탄성력 들어갔을 때 뭐가 감소했는데 그게 뭐 탄성력 쪽으로 가고 막 이거가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난 도저히 저걸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했더니 변화량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전체 합이 유지된다라고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표를 그리면서 풀게 된 거고. 그러니까 다 공감을 할 텐데 그런 풀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 해설지를 보거나 설명을 들으면 그 문제는 이해를 하겠어. 그래 결국엔 얘가 감소했다 해서 절로 갔다니까. 근데 그게 조금 다른 문제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답답해 미치겠죠.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변화량으로 하는 풀이가 사실은 이게 압축된 풀이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약간 결과적인 거고 그러니까 결과를 바로 다이렉트로 들으니까 잘 안 와닿는다는 거야. 약간 좀 이게 두 번째 점프된 편인 거고 그럼 첫 번째 풀이가 아까 방금 제가 이제 표를 그려서 에너지를 모두 표시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근데 2번을 바로 들으니까 잘 안 와닿는 거지. 뭐 제가 영상을 다시 찍게 된 이제 가장 큰 계기가 된 댓글이 있는데 요거 수특 2점에 17번인가?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거기 밑에 누가 설명 되게 자세하게 해줬다고 썼더라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자세하게 쓴 거냐면 여기서 보통 내부력의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가에서 수평면이 받치는 힘의 크기가 EMG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자기력이 분명히 작용을 한단 말이야. 서로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근데 이걸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 처음 물리를 배운 사람들은 와닿지 않아. 내부력 개념. 내부력이 삭제가 된다는 개념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부력 삭제 개념을 쓰지 않고 그걸 에너지를 모든 걸 다 표현을 해봐서 그러니까 삭제가 되는 거네? 약간 그 과정이 먼저 처음이라고. 오케이? 이 힘의 표현을 전부 다 쓰는 거. 그게 에너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내부력을 푸는 거는 숙련된 사람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쓴다는 건 사실 뇌피셜에 가까운 풀인 거야.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되는 사람들은 뭐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여지면 저처럼 힘을 모두 썼듯이 에너지를 모두 쓰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변화량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또 잔소리가 그러는데 잔소리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헷갈리는가, 내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대한 성찰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내 지능의 문제인지, 어, 아직 이 구조가 잘못된 거지. 구조가 잘못된 거라고 이제 변화량으로 이해로 바로 하는 게 웃긴 거라고. 그렇게 안 되니까 누구나. 다시 얘기하지만 변화량으로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에너지의 총합이 유지된다.
걸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변화량으로 보기보다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얘는 지금 A 운동 에너지, B 운동 에너지, B 위치 에너지, 그리고 탄성력과 마찰력. 그러니까 운, 위, 탄, 마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일단 표를 이제 제시를 하고 내가 이거 몇 초 걸리는지도 했어. 이거 보통 이렇게 한 대여섯 글자 쓰는데 한글 한 8초 정도 걸리더라고. 8초에서 10초. 그거 아끼려고 하지 말고 빨리 쓴 다음에 지점들을 표시하는 거야. P 지점, Q 지점, R 지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Q 지점으로 온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차근차근 이제 쓰는 거야. 그럼 봐봐. P 지점일 때 운동 에너지 빵, 둘 다 빵. 그치?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그리고 위치 에너지도 여기로 그냥 빵이라고 놓는 게 낫겠죠. 빵이라고 놓고. 자, 그럼 탄성 에너지는 얼만큼 저장되어 있는 거야? 원래 위치가 Q야. 이거 항상 원래 위치 잘 봐야 돼요. 왜? 원래 길이에서 3L만큼 압축시켰다 했으니까 Q가 원래 위치인 거지. 그러면은 구탄성 에너지 이렇게 쓰자라는 거죠. 마찰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빵이에요. 자, 그럼 Q 지점으로 왔을 때 운동 에너지는 사실 몰라. 지금 왔을 때 있겠지. 근데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3 위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 0으로 하면 마이너스 3 mgl 이렇게 될 테니까 이제 3L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중요한데 탄성 에너지가 얼마야? 여기가 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빵 없어. 그럼 마찰열은 이거 잘 보면 P에서부터 R까지가 7W야. 즉 7L만큼 갈 때 7W야. 그럼 L만큼 갈 땐 W다 라는 거지. 그러면 얼마겠어? 3W다 라고 할 수 있어. 3L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서 열이 막 3L만큼 나왔다. 오케이. 그럼 R까지 갔을 때는 자 R까지 갔다 되돌아오는 거니까 R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빵이에요. 탄성 에너지는 얼마야?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7 위치 에너지겠지. 마이너스 7 mg. 탄성 에너지는 얼마야? 여기서는 4L만큼 늘어났으니까 16 탄성 에너지.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플러스야, 탄성 에너지는. 그럼 마찰열은 7W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Q 지점으로 되돌아왔을 땐 그리고 정지했다고 했어. 그럼 여기도 빵빵이야. 빵빵. 그럼 B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3 위치 에너지겠죠. 그렇죠? 탄성 에너지는 빵이에요. 마찰열은 11W만큼 발생했지. 여기는 몰라. 근데 이미 답은 나왔어요. 왜? 어쨌든 처음 시작이 구탄성 에너지야. 그럼 여기 싹 다 구탄성 에너지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관계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왜? 얘가 구탄성 에너지다. 얘도 구탄성 에너지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식을 보면 이제 이항을 해서 계산해 보면 7 탄성 에너지 플러스 7W는 1 위치 에너지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7로 약분하면 1 탄성 에너지 더하기 1 W는 내가 7로 약분을 했구나. 이게. 어쨌든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정리를 해보면.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1 탄성 에너지는 1 위치 에너지 빼기 1W니까 적용을 해보면 마이너스 3V 플러스 11W는 9 위치 에너지 빼기 9W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20W는 12 위치 에너지다. W는 5분의 3 위치 에너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결론 내리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렇게만 에너지로 인정하고 얘네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때문에 얘네가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냥 5가지를 다 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문제를 내 손으로 넣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후회가 되네요. 너무 복잡해. 뭐랄까 예제로 풀기에. 하지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자, 뭐 가장 중요하고 이미 알아야 되는 멘트는 이거겠죠. 아니, 이거가 아니라 등속도. 얘는 좀 당연해. 어차피 마찰열이니까 똑같겠지. 올라갈 때 감소하는 에너지, 내려올 때 감소하는 에너지가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등속도로 내려온다라고 했어. 착각하면 안 돼요. 올라갈 땐 등속도일 수가 없어. 속도 감소하지. 왜? 중력 때문에 감소하는 것도 있잖아. 근데 내려올 때는 원래 빨라져야 되는데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찰열이, 여기서 발생하는 마찰열이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 차이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일단 그걸 유의하면서 에너지를 표시해 봅시다. 처음에 4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나왔어. 챙겨온 거야. 이거는 점을 여기 이 점을 O라고 하고 P, Q, R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O는 사실상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마찰열, 탄성 에너지 이 네 가지 힘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O, P, Q, R 이렇게 있어. 그럼 어차피 처음에는 다 빵이야. 4탄성 에너지. 근데 사실 운동 에너지가 4탄성 에너지다 뭐라고 보는 게 맞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미천이야. 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이 정도는 바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OPQR 갔다가 다시 QPO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것도 그냥 다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O'이라고 하자. O 다시 왔을 때. 그때 결국에 1탄성 에너지만 남는다라는 거잖아. 다 정지하고. 근데 물론 마찰열도 있겠죠. 근데 이건 꼭 하늘 채워서가 아니라 여기 마찰열 2번 때문에, 그러니까 4탄성 에너지가 마찰열 2번과 탄성 에너지 하나로 변화한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치? 그러니까 1 마찰열은 한번 여기를 스크래치 탁 할 때 1.5 탄성 에너지가 깎인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지. 그쵸? 오케이, 좋아요.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좀 몇 개 풀어보니까 알겠잖아. 이 관계식을 찾는 거야. 서로 무슨 관계인지. 여기 뭐 마찰열의 3탄성 에너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도 3탄성 에너지 이렇게 있는 거지. 뭐 빵. 나머지는 그냥 다 빵이라고 적으면 돼. 요거는 이렇게 올려놓읍시다. 그럼 마찰열부터 좀 넣어보면 처음에 O에서 P로 갈 때는 마찰열 아직 발생 안 하죠. 근데 Q로 갔을 때 1.5 탄성 에너지. 여기도 계속 아직 1.5 탄성 에너지. 여기도 1.5 탄성 에너지. 일단 이렇게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R 지점에서 속도 없고 위치 에너지는 H잖아. MGH라고 적어도 되고 1 위치 에너지라고 적어놓을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그러면 합쳐서 4탄성 에너지인데 모든 에너지가. 그럼 얘는 여기 R 지점에서 봤더니 1 위치 에너지가 2.5 탄성 에너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잡아두자. 탄성 에너지로 일단은 보는 게 맞겠네, 이제 표현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엔 MGH로 바꿔주겠지만. 본론은 이제 결국 PQ예요. PQ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원래는 그 P나 Q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하나 알 수 있게 주거든. 근데 이거는 뭐 도대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둘 다 미지수로 쓴다라는 얘기야. 뭐 미지수를 일부러 하나만 쓰려면 하나가 x면 4탄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미지수 두 개를 쓰는 게 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여기 이 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x고 위치 에너지는 y라고 했을 때 이 멘트를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마찰 구간을 지나는 동안 운동 에너지 감소했을 거야. 그게 얼마냐? 그 위치 에너지 y의 6배다. 즉 x 마이너스 6y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위치 에너지는 y 플러스 1.5 탄성 에너지예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마찰 구간의 열이 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고. 근데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1.5 탄성 에너지라고. 그러면 둘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어차피 xy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을 쓰면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6y 플러스 3탄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어차피 이게 날아가면서 6y가 3탄성 에너지다. 즉 y는 0.5 탄성 에너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쓰고 나서 이해를 하는 거야.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해설지에는 이렇게 썼겠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양만큼 위치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치? 근데 감소한 양이 6i 아니냐. 그래서 그게 뭐 탄성 에너지 아니냐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사실 요거가 이제 썼다가 지워지는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만 보면 참 좋겠지만 이게 힘들잖아, 우리가. 그래서 미지수를 도입해서 보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그 숨겨진 뜻을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0.5 탄성 에너지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두 번째 돌아왔을 때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지. 그래서 여기 0.5 탄성 에너지야. 근데 우리는 어차피 4 탄성 에너지임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가 궁금해하던 에너지다. 그럼 여기서 갖고 오면 되잖아. 그럼 0.5는 여기 양변에다 얼마 곱하면 돼? 5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5분의 1 mgh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잡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문제가 복잡한 거지. 또 우리는 지금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Q가 안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잖아. 여기 지금 안 쳤는데 답이 나왔잖아. 근데 처음 풀 때는 어떻게 해? 몰라 그거를.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를 Q라고 지정한 이유도 얘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 지정하고 보는 거죠. 왠지 포인트일 것 같으면.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대표적인 걸로 이제 봤고요. 이제 최고 난이도 문제. 이 정도면 제일 어려운 거 맞죠? 그런 문제 있을 때 변화량으로 보기 힘들 때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그냥 전체 에너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보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 이거야.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으로만 보려고. 그래서 그냥 에너지를 싹 다 쓴 다음에 전체 에너지 보존의 개념으로 접근하자. 어느 지점이든지 에너지의 총합은 유지되어야 한다. 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표를 안 그릴 수 있으면 뭐 그럼 안 그리는 게 제일 좋죠.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문제에서는 이제 시간 단축까지 하면서 푼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오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앞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20번, 19번에서는 시간을 투자를 좀 해서 대신에 정확도를 올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또 이제 풀이를 하니 이제 뒤에 이어서 이런 관점을 하니까요. 배울 게 있다면 꼭 배워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